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노른자 노동법을 자꾸 보면 도른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도른자 아니고 노른자 노동법. 이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어차피 4인 이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별로 변경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 자료도 뭐 거의 최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뭐 여러 가지가 바뀌었잖아요. 공무원의 휴일이 우리의 휴일이 됐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좀 해당이 안 되죠. 4인 이하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사실 요거는 제가 그 노른자 5인 이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같이 겹치지 않는 부분만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여러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되고요. 해고를 예고해야 되고요. 휴게시간, 그 다음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까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근로조건을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 제17조, 해고의 예고, 한 달 전에 해고 예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휴게 시간, 뭐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 시간도 줘야 되고요. 주휴일, 뭐, 주휴일은 여러분 일주일간 열심히 일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휴일을 줘야 된다. 이런 거죠.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거죠.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퇴직급여, 그리고 최저임금의 효력. 옛날엔 퇴직급여 안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퇴직급여 1인만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급여 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내년에는 얼마였죠, 여러분? 저는 맨날 이게 아직 사실은 그 머리에 딱 안 들어와 있어요. 8,160원. 이거는 제가 딱 들어와 있는데 지금 9,160원이죠. 9,160원. 이게 지금 아직 내년 이 최저임금이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이죠. 이게 머리에 탁 안 들어오네요. 근데 안 되는 거 뭐 볼까요?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내가 부당하게 해고됐지만 요거를 나를 다시 넣어주세요. 사실 4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들어가는 것도 참 들어가서 버티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주 12시간 연장 한도 원래 40시간에다가 주 12시간 이렇게 해서 52시간이죠. 52시간 예 하고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그리고 연차 휴가 안 들어갑니다.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은 여러분 일하는 거 1배는 줘야 돼요. 근데 뭐 연장했다고 1.5배를 주거나 휴일이라고 해서 2배를 주거나 가산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배해서 줘야 돼요. 그리고 연차휴가는 뭘까요, 여러분? 예, 뭐 1년 미만은 11개, 그 다음에 1년 이상은 15개. 이거 꼭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 꼭 한번 캡처를 하셔서라도 제가 올리던가 캡처를 하셔서라도 꼭 보시고요. 제가 이거는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그 카페에 올려놨어요. 제가 연결해 놓을게요. 여기 설명에다가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그 카페에다가 제가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이거 그 네이버 카페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그 다운받아서 혹시 4인이 하시면 보세요. 자, 그리고 노동관계법 얼마나 알고 계세요? 최근 경영이 힘들어진 사업주 A씨는 총 4명의 직원 중 1명에게 내일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했어요. 이 경우 직원이 노동청을 찾아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항목은 뭘까요? 그랬더니 위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최저임금 준수했니?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지. 주휴상도 안 줬잖아. 그리고 해고 예고수당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퇴직급여 줘. 퇴직금도 줘. 근데 나 열심히 일했는데 너 연장 가산수당 안 줬지? 이거 안 된다. 나 연차 너가 줘야 되는데 나 안 줬잖아. 연차휴가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부당해고 나 다시 거기서 일하게 해줘. 안 된다는 얘기죠.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제는 11월부터는 또 모두 해당되죠, 여러분?
급여 명세서. 급여 명세서도 안 주면 걸리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근데 이게 지금 4인 미만, 4인 미만도 해당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요,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담됩니다. 요게 하나 여기 변경됐네요.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은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안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4인 미만은 굉장히 좀 열악하잖아요. 물론 이게 막 엄청 고급스러운 분들이라면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4인 미만은 되게 열악한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작성 및 교부 안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벌금이 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무장소, 임금 구성 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임금 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업무의 시작과 종료, 휴게 시간, 연차는 아니니까, 이거는 아니니까 여기 안 써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연차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어긋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노동부는 언제나 더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표준 근로계약서가 이렇게 생겼죠. 근로계실,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휴일, 임금, 상여금, 뭐 기타 등등, 사회보험 이런 건 사회보험은 당연히 1인 이상이면 월급이 나가면 줘야 되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나, 그래서 여기다 사인해 갖고 각각 나누어 갔죠. 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명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계약서 기재할 때요, 근로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이렇게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 내용 이렇게 적지 않으면 이게 이제 위반 시 과태료가 50, 30 이렇게 나간다고 하네요. 그럼 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하고 근무 장소, 단시간은 거기에다가 업무 내용과 단시간이라는 건 짧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언제 근무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준 거죠. 무슨 요일날 몇 시 몇 분까지 근무한다. 주일은 언제다.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자,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를 보존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로기준법 제42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3년간. 위반 시에 또 여기도 500만 원 과태료네요.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의 결정, 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임금대장,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강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그 다음에 연소자 증명서, 서면 합의 서류 이런 내용들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문의 오신 어떤 분께서는 본인이 2019년 거 연말정산 신고를 전임자가 안 하셨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수정신고를 해라. 너 안 하면 이거 계속 과태료 나온다. 들키면. 그리고 왜냐면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나오는 거 아시죠? 불성시가산세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막 찾아보셨나 봐요. 2019년이면 사실 3년도 안 됐죠. 2021년도니까 이 자료가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 서류 몇 년간 보관해야 된다고요? 3년간. 그리고 또 회계 서류 같은 거는 거의 5년 보관하잖아요. 그죠? 다 문제 되겠죠? 자, 그래서 근로계약은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이게 여러분 없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인 미만은 이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로자 A씨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련 서류 등을 받은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 위반되어서 형사처벌됐고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근로계약서는 바로 신고해라. 워라벨의 시작. 저도 이거 워라벨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자 근로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근로시간이라는 거는 이 사용자가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인 시간이고요.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커뮤니티 선생님들, 커뮤니티 강사들에 대해서 이분이 근로자인가요? 사업주인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근로시간 왜 이런 시간에 뭐 휴게 시간이나 뭐 근로시간에 이거를 갖고 뭐 이분한테 뭐를 하라고 지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분을 감시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분은 근로자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대기시간은 그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에요. 즉 우리 감시적 단속자 근로자 있잖아요, 여러분. 감시적 단속자 근로자가 쉬잖아요. 그죠? 이분이 계속 일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분이 뭐 이 시간에 어딜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딜 갈 때 보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대기 시간에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이분들이 감시를 당한다. 감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휘 감독가 있다. 그럼 이거는 근로시간이라고 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고 워크숍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친목도모가 목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불인정한다고 합니다. 접대는 사용자의 지시 우리 사장님 오늘 너가 좀 가서 좀 접대 좀 해줘 뭐 이런 거 아니면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회식은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을 불인정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어떤 분이 경비분이 이 회식하다가 쓰러지셨거든요. 그 전날에 야근하고 회식하시고 근데 이게 모두 다 인정이 안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분은 인정이 또 안 됐어요. 사실은 그분은 인정이 안 됐는데 또 어쩔 때는 또 인정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어떤 뭐 관계성이라던가 그런 걸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법정이라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소정이라는 거는 그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는 우리 일일 8시간 그 단속적 그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제외하고요.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일 8시간, 주간 40시간. 그리고 연소 근로자, 어린 친구들은 18살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 7시간, 주 35시간, 7호 35니까요. 그리고 위험한 물건, 유해, 작업하시는 분들은 일일 6시간, 주 34시간, 5, 30, 한 34시간이네요. 근데, 그죠? 7호 35에서 일주 34시간. 자, 그리고 이제 소정근로는요, 이 법정근로 안에서 체결을 일반 근로자를 하면 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그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 기간이 통상의 다른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4인 미만은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연장근로의 제한이 미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래 당사자 원래는 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고 그 이상 근무를 하면은 이게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 상시근로자 4인 미만은 이게 미적용되기 때문에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 상시 근로자 4인 미만이라는 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회사 사장님이 조금 영세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4인 미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에서 많이 좀 근로시간이나 여러 가지 뭐 연차라던가 여러 가지에서 조금 이렇게 좀 열외시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법령은 연소자나
그 임산부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를 제한하고 있네요. 일반 근로자한테만 더 서로 괜찮다. 오케이. 당사자가 합의하면 일일 12시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다. 하지만 연소자랑 임산부는 안 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연장 근로 안 되고요.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도 일일 2시간, 일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성과 연소자는 제한적 야간 휴일 근로 등이 가능하대요. 일반 여성은 본인이 동의하면 되는데 산부, 아이를 가지고 있거나 어린 친구들, 임부, 임산부네요. 그죠? 임부, 산부 해서 이게 이제 본인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인가 하고 근로자 대표 협의하고 어렵네요. 그죠? 인부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내가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그리고 그 임신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3분의 1이 낳은 사람,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인가 근로자 대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이 어렵네요. 그죠? 안타깝게도 가산수당이 5인 4인 이하는 안 되죠. 그래서 연장, 휴일, 야간이 모두 다 가산수당이기 때문에 얘는 해당되지 않는다. 휴일 근로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뭐 우리 뭐 소장님이나 우리 뭐 누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쉬려고 하는데 어떻게 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가산수당은요. 연장 근로냐, 휴일 근로냐, 야간 근로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는 무급 휴무일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 시간의 수당 있잖아요.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걸 연장 근로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는 50%, 즉 1.5만 해주면 돼요. 8시간이든 8시간을 초과하든. 근데 8시간 초과하는 거는 여러분 법으로 안 되죠. 근데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에 안 된다고 해서 돈까지 안 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는 해당되지 않아요. 5인 이상만 돼요. 휴일 근로라는 거는 주휴나 아니면은 약정 휴일 같은 거 있죠. 이런 법정 휴일, 공휴일 뭐 근데 이것도 그 지금 이제 해당되는 그 곳들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들 근로하는 경우는 8시간까지는 1.5. 왜냐면 일은 뭐죠?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고요. 그리고 8시간 초과할 때 일을 해준다. 야간 근로는 22시에서 6시까지인데 이거는 50% 가산해준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일은 해줘야 돼요. 이분이 근무하신 거에 대해서 이분 12시간 근무하셨으면 일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산수당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휴게 시간은요. 이거는 해당이 되죠. 그래서 4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30분 이상 쉬어야 되고요.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되고요.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게 여러분 이거를 근데 당연히 근무 시간 내에 줘야지 근무 끝나고 나서 쉬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 사이에 줘야 되고요. 휴업 시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 시간을 분할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휴게 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은 하는데 직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 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된다고 하네요. 자, 유급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을 해야 돼요. 휴일은 법정휴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제 공휴일도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5인 미만은 안 되죠. 그래서 아예 여기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휴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 정한휴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법정 유급휴일은 일주일에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일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고요. 주중 결근이 있는 경우라도 무급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매주 같은 요일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원래 유급휴일이랑 무급휴무일 주잖아요, 여러분. 무급휴일 주잖아요. 돈 안 받고 근무하는 날, 이거는 돈 받고 근무하는 날입니다.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요. 근데 결근이 있으면 이제 유급휴일은 안 주잖아요. 근데 주중에 결근이 있더라도 무급휴일은 부여한다. 그리고 반드시 유급휴일이 일요일이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같은 요일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약정휴일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거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얘기합니다. 주중 결근한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휴일이 일요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근로계약 중으로 주중 1일을 주일로 정하는 것이므로 계속 5일을 근무하지 않고 주중 1일이라도 근무일로 정해진 날에 결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휴게 시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례. 직원 A는 식사 시간에 사업주의 근무지 이탈 금지 지시에 의해서 휴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점심 저녁 식사 각각 1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휴게 시간 중에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탈 금지 등 자유로 휴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식사 시간에도 전화 받으라고 그러는 거 있죠. 그 소장님이 점심시간에 전화 오는 거 전화 받으세요. 거기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전화 받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근로시간이라고 보고 연장 근로수당 추가 지급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장 가사는 5인 이상만 되니까. 최근 편의점 등 1인 근무 환경에서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한 진정사건이 급증하고 있대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해서 법적인 분쟁을 예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주중에 입사했다가 주중 퇴사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사업주 A씨는 직원 B가 8월 1일에 입사하여 8월 8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여 일주일을 만근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근로자가 일주 7일 이상 근로하였고 재직 기간 중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일주에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고 하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 감독관의 사정 지시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월요일날 입사해서 금요일날 퇴사하면 당연히 주휴수당 안 주죠. 근데 월요일날 입사해서 다음 주 일요일날까지 근무를 한단 말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래서 이제 주일이 일요일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날 퇴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했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이 됐고 월요일에 퇴직하면 예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변경이 되면서 이전에 이제 화요일까지 얘네들이 근무를 이 월요일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른데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13 이거를 제가 요번에 변경된 거 이걸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월요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월요일날 퇴직을 만약에 한다 그래도 이날이 퇴사일이면 이제는 준다. 주휴수당이 지급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자,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근로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넘게 만근했잖아요. 그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일 10시간씩 일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근로자 A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에 개근한 주에 대하여 10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다며 진정을 제기했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기법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에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1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은 내가 8시간이 아니라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서 내사가 종결이 됐대요. 그래서 하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기법 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1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8시간 것만 지급을 해서 그렇게 내사가 종결됐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4인 미만 관련된
거를 두 가지 정도 설명을 좀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나머지 5가지도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